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며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바빴고 올여름은 유독히 더워서 제 경험상 최고의 온도를 경험했습니다. 영상 35도. 네. 네네. 25,000원이고요. 24시간입니다. 손 마시고요. 네네. 손 마시고 24시간입니다. 네. 예. 네.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낚시인들에게 가장 호재의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8.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1도 더 내려갔는데요. 이제 뭔가 보여주는 가을이 되겠죠. 밤나무 끝이 노릇노릇하게 잎사귀가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 가을이 온 것은 확실합니다. 단지 우리 피부가 느끼지 못했던 것 뿐이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낚시는 낚시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가을 낚시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보여주는 낚시의 즐거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잡을라 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고기를 잡는데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것 몇 가지와 찌의 종류 몇 가지별 찌의 움직임의 모습,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사용 방법 등 간단하게 낚시를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기 기온은 25도에서 27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 온도가 차이가 있지만 현재 26도 정도 됩니다. 이제 가을 낚시 되는 거죠. 해도 구름에 가려 있고 그래서 햇살도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낚시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연재되는 시리즈로 우선 주간 낚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야간 교차하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잡는 낚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3칸대 기준으로 썼습니다. 제 힘으로는 가장 쓰기 좋은 낚싯대가 3칸대인데 이 낚싯대는 제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볍고 잘 부러지지 않는 그런 낚싯대를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됐습니다. 물론 국산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라는 낚싯대
중국명을 한글화한 것이 투싼입니다. 투싼이라는 낚싯대로 거의 경조에 해당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드럽기 때문에 중견급 같이 느껴질 정도의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낚싯대 3칸이고요. 2호줄을 썼습니다. 가을 낚시의 찌오름을 맛보기 위해선 원줄은 가늘수록 좋지만 요즘 고기들이 힘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줄이 터지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2호줄로 사용을 했고요. 새로 맸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제가 봉추, 늘 쓰는 봉추를 했습니다. 봉추의 찌맞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모든 찌맞춤은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하냐? 이 찌의 부력의 0점은 이 찌 끝입니다. 아무것도 달지 않고 실수심에서 맞추는 것도 낚시하는데 아주 재미난 정밀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수심에 이 끝에다 맞춥니다. 1단계 찌 끝에다 맞춘다. 바늘은 달지 않습니다. 어떤 추를 사용하건 어떤 형태의 채비를 사용하건 동일합니다. 2단계 수심을 찍습니다. 찌 끝에 맞고 그대로 물에 떠 있으면 수심을 찍습니다. 조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내놓고 한 마디를 이상을 내놓고 써야 되고, 또한 정밀 2단 입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찌 끝에다 맞추는 1단계를 맞추고는 2단계 수심을 맞춥니다. 수심은 한 마디를 내놓은 수심을 맞춥니다. 그래서 야간을 대비해서 제가 녹색 불을 켰습니다. 적색이 나오고 녹색 불이 보일랑 말랑,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하면은 그거를 불이 껌뻑껌뻑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찌를 맞춥니다. 수심을 녹색 불 바로 위에다 맞춥니다. 제가 사용하는 찌는 엔젤찌 탑입니다. 엔젤찌 탑이고, 기존에 우리가 만났던 스페이스찌를 지금 개량하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에 장착한 겁니다. 1에 1.2mm의 탑을 장착을 해서 시험해 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찌맛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올 가을에 새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끝나고.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엔젤찌 가을에 엔젤찌의 움직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전자찌입니다. 기존의 스페이스찌를 엔젤찌 탑 가는 거 1에 1.2짜리 40cm 탑을 꽂은 겁니다. 그래서 총장이 75cm가 됩니다. 75cm의 스페이스 전자찌. 그래서 SE로 약자가 되겠습니다. 탑이 상부에 들어가 있죠. 기존의 것은 엔젤찌는 탑이 하부에 있는데 이거는 상부에다가 연결하게 해놨습니다. 상부에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음대로 상부 탑이 고장이 나면 그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와는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엔젤찌가 아닌 수심 찍기까지 그리고 2단 입수 만들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찌를 맞춰보겠습니다. 아직 찌를 맞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수심을 모르니까 대강 내려 1m 정도 올려서 던져봅니다. 찌의 익수 자세도 경쾌하죠. 분할 채비 아닙니다. 오로지 봉추 채비를 씁니다. 지금 찌가 서서히 들어가는데 부족하죠. 봉추의 최고의 장점은 편납을 자유자재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0.1 정도의 작은 편납을, 제가 봐서 0.2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0.2 정도의 편납을 잘라서
윗봉에 걸어줍니다. 이거는 다른 찌에다 썼던 봉을 여기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당연히 안 맞는 겁니다. 자, 붙였고요. 0.2 정도 붙였습니다. 마디수가 4마디 정도, 6마디 정도 이상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0.2를 붙였더니 조금 모자라네요. 조금 모자라요. 근데 이건 이제 찌가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어떻든 낚시가 시작되면 건조된 상태로 무조건 찌 끝에다 만드십시오. 그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하시면은 낚시 찌 맞춤에 실패 안 봅니다. 찌가 조금씩은 들어가지만, 자, 여기에 0.05 정도, 아주 작은 겁니다. 한 마디 정도기 때문에요. 0.05 정도. 0.1도 아니고 0.05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인데, 사실은 조금 있다 찌가 물에 적응하고 나면은 이거 띄어내야 됩니다. 근데 원칙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찌 끝에 맞춘다를 원칙으로 해주죠. 이렇게 감았죠. 이렇게 살짝 감았습니다. 입수 자세, 몸통 끝이 보이고 천천히 입수합니다. 이제 찌가 잘 맞을수록 찌 입수 속도가 느려지죠. 들어가죠. 녹색 마디 들어갔죠. 다 들어가죠. 빨간 마디 들어가죠. 오늘은 제가 눈이 조금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안약을 놓기 때문에 조금 좋아져서, 자, 거의 들어갔습니다. 거의 반 토막 남았는데요. 자, 찌 끝에 맞춤은 반 토막이 남았냐 한 마디가 나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 토막 정도 들어갔는데요. 조금 더 붙여야 되긴 하겠지만은, 자,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한 토막까지도 상관없습니다. 한 마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수심을 찍습니다. 원칙이 찌 끝에다 맞춘다이고 한 마디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원줄의 굵기에 따라서 그것은 다 달라지니까요. 한 마디까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밀찌 맞춤은 그만큼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수심을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찌 끝에다 맞췄기 때문에 바람이 약간 불어서 약간 우측에서 좌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던지겠습니다. 또 잘못 나가네. 자, 수심을 찍어 보겠습니다. 수심은 제자리를 찍죠. 낚싯대 끝은 물 표면에 끝이 달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찌가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바람이 좌에서 우로 부네요. 좌에서 우로 불 때는 좌측으로 쳐야 됩니다. 좌측으로. 궁사들이 활을 쏠 때 오차 수정하듯이 똑같습니다. 약간 좌로 던지면 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람의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 수심을 찍습니다. 자, 지금 노란 마디에 섰습니다. 쿵 하고 섰습니다. 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 같이 쿵 하고 섰습니다. 다음, 자, 바람이 조금 약하네요.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죠. 자, 빨간 마디에서 멈췄네요. 자, 녹색 마디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약 마디는 3cm입니다. 그러니까 약 5cm 정도 내리겠습니다. 아직 바늘이 안 달려 있습니다. 띠가 쏘고 들어갑니다. 이건 분할채비, 봉추 분할채비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다단 분할이나 스위벨 채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봉추를 사용한 낚시입니다. 자, 오렌지색에서 멈췄죠. 자, 이제 3cm입니다. 오렌지색의 간격은 3cm니까 다시 2cm 정도를 내리겠습니다. 녹색불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수심은 찍었습니다. 점점 늦게 들어가죠. 수심이 맞을수록 늦게 들어갑니다. 녹색불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 블루아이스님이 오셨네요. 같이 한번, 블루아이스님의 낚시 실력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저보다 잘하세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수심까지 찍은 게 2단계입니다. 2단계까지 수심을 찍었고요. 다음 3단계, 그럼 가을에는 몇 호 바늘을 쓰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을에는 뭐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예요. 5호 쓰시는 분도 있고 4호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주간에는 6호에서 7호 정도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6호를 선택했습니다. 바늘을 집에서 꺼내서 거꾸로 끼워 놓고 이렇게 집에다 놓고 바늘 하나를 붙잡고 바늘 하나부터 당기죠. 하나 당기면은 바늘이 쑥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쑥 빠져나오죠. 그럼 빼놓고 다시 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바늘집에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과 같죠. 뒤집어졌을 뿐이죠. 처음과 같죠.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목줄은 얼마를 선택할 것이냐. 가을 낚시에서 목줄이 기술력 좋긴 좋죠. 근데 저는 제 고기들을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목줄을 좀 짧게 쓰는 편입니다. 보통 5에서 6cm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10cm 씁니다. 많은 분들이. 네, 기존에 매어진 낚싯바늘이 총 길이 20cm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반을 접어서 사용들을 하십니다. 짝바늘로 하실 수도 있지만 두 바늘을 똑같이 내려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5에서 6cm 정도에서 마디를 감아서 한번 매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바늘이 6cm 정도에 묶였습니다. 지금. 손가락을 전체를 7cm라고 합니다. 가정입니다. 7cm라고 하고 3, 5,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되면 6cm 정도 대략 되죠. 바늘의 귀에서 매디까지. 그것은 입질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긴 목줄 쓰는 분들은 찌오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긴 목줄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저는 저희 고기들의 보호 차원에서 목줄을 조금 짧게 씁니다. 이유는 고기 입이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줄 기계 쓰는 거고 입 찢어진 거고 무슨 상관이 있냐? 고기가 퍼덕퍼덕 하면서 나머지 있는 바늘 하나를 안전벨트라고 얘기하죠. 잡이 낚시할 땐 안전벨트를 쓰기 위해서 바늘을 두 바늘을 같게 쓰죠. 근데 그 바늘이 등지름에 하나 끼고 입에 하나 끼면 바늘이 돌아서 옆으로 낍니다. 찢어지면서 내려갑니다. 입에서. 옆으로 낀 입에 옆으로 끼면은 찢어지면서 내려갑니다.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여기 쫙 10cm까지도 나갑니다. 끔찍하죠. 피가 줄줄 나죠. 그게 목줄이 길면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 목줄을 외바늘로 쓰실 때는 길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줄의 길이는 찌의 민감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단 찌오름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길수록 부드러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줄 길이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메디를 이렇게 통째로 끼우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쉽게 하시는 방법, 메디를 통째로 끼우고 한 바퀴 돌려 감아서 그 구멍으로 집어넣습니다. 고리 사이로 집어넣고 잡고 당기면서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러면 딱 가서 걸립니다. 그럼 6cm 두 바늘 채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봉추 채비의 편리성입니다. 자, 6cm 두 바늘 채비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수심을 찍었으니까, 바늘을 달았으니까 세 번째 단계 2단 입수를 만들어야죠. 기본은 2단 입수입니다. 바늘이 달렸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빨리 들어갈 겁니다. 천천히 들어갔는데 원하는 2단 입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리에 안 떨어졌는데요, 3번을 던져 봅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추를 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대로 나갔고요. 자, 섰다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2단 입수가 좀 빠른 거죠. 일단은 기본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편납 맞춘 것만큼 튀어나왔어요. 자, 그거를 편납을 마지막에 반마디를 놓기 위해서 다른 편납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띄었습니다. 그 작은 0.5mm의 0.05mm의 편납을 띄었습니다. 0.5mm의 편납을 띄었습니다. 자, 띠가 서서 이제 들어가는 속도가, 그거 띄었는데도 속도가 틀려집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찌맞춤이 잘 된 날 섰죠. 이웃줄이지만 섰다가 바로 들어가죠. 아직도 조금 더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무게입니다.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번 던졌고요. 세 번째 수심 맞추기에서 바늘을 단 수심 조정입니다.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2단 입수라는 원칙을, 이제 동절기 가시면은 2단 입수 한 거와 안 한 거는 엄청나게 입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줄이 이렇게 보면 세 줄을 썼기 때문에 지금 세 줄이 표면적에 지금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표면 장력에 의해서 줄이 뜨죠. 근데 이제 자꾸 쓰면 물이 묻고 거기에는 왁스 성분 같이 반짝거림이 사라지면은 띠가 정상으로 들어갑니다. 줄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건 모노에 가까운 줄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를 깎을까? 최종. 아까 붙였던 편납을 우리가 띄었습니다. 자, 어디서 쓰나 보죠? 자, 녹색에서 살짝 섰고요. 빨간 거에서 들어가죠. 근데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오렌지 색깔 똑같이 아까와 같죠? 그러니까 무게는 조금 더 깎아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깎아내겠습니다. 우리가 덧붙인 조그만 추가 아까도 있었죠. 아까 1차로 2mm 정도 붙였죠. 거기서 조금만 잘라내겠습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이 2단 입수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순서대로만 하시면 안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절대 안 어렵습니다. 지금 2단 입수가 조금 빨라서 조금만 늦게 들어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수 속도는 점점 느려지죠. 섰죠. 빨간 마디에서 완벽하게 섰죠. 들어가는데 아까하고 또 똑같죠. 오렌지색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맞춘 거는 녹색 불에다 맞췄는데 수심을, 지금은 오렌지 불에 반 하면서 들어가는데 저게 합사가 꺾이는 중입니다.
합사가 두 합사로 쓰냐 외바늘로 쓰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두 개의 합사가 겹쳐 있는 상태에선 여기 좀 비춰주세요. 두 개의 합사가 겹쳐 있는 상태에서 추가 닿아서 주저앉는 모습은 굉장히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합사만 있으면은 그건 바로바로 나타나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두 개라서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들어가죠. 지금은 오렌지색에 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추 끝에 붙었던 것이, 땅이 추 끝에 붙었던 것이 합사가 있으면서 살짝 꺾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반마디 정도가 올라오는 거 정상입니다. 추가 뜬 게 아니라 합사가 더 이상 눌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오렌지가 다 들어갔죠.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 맞았는데 이게 2호 줄이기 때문에 너무 정밀한 찌 맞춤을 하면 안 됩니다. 가벼워질 수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하류권에 약하게 미세하게 물이 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렌지 색깔의 불이 녹색 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심만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1cm 정도만 내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단 입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2단 입수가 꼭 돼야 되는 거다? 그거는 아니고요. 2단 입수는 기본을 의미합니다. 기본. 찌가 천천히 들어가죠. 천천히 들어가죠. 천천히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맞춰놓은 오렌지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 무게로 가라앉죠. 마지막 최종 무게로 가라앉고 다음 녹색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지금 오렌지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2호 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3호 줄로 쓰거나 2.5호 줄로 쓰면 또 달라집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줄은 오늘은 찌 올림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리수를 높이기 위해서 3호 줄이 아닌, 제가 평상시 쓰는 3호 줄이 아닌 2호 줄로 전환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낚시하면서 조정을, 기타 약간의 조절은 낚시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밥을 개보겠습니다. 아, 참. 던져서 찌가 물속에 더 적응할 수 있도록 긴 바늘 상태로 놓아 놓습니다. 이제 밥을 개보겠습니다. 물을 한쪽에 떠놓고 제 바가지는 겨울서부터 하도 써가지고 다 찌그러들고 타고 그랬습니다. 자, 바가지를 대강 닦았고, 오늘은 역시 가장 가을 낚시가 전천으로 쓰실 수 있는 미끼의 패턴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역시 알파경, 흔들어서 글루텐이 골고루 섞이게 하고 알파경을 먼저 넣습니다. 미끼의 기능을 이용한 미끼형 집어제 미끼를 만듭니다. 미끼형 집어제. 고기들이 많이 지금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미끼형 집어제를 한 컵, 그러면 2컵, 배율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2컵이 안 되는구나. 이런. 두 컵을 넣습니다. 제가 늘상 설명을 드리지만 글루텐이 혼합되어 있는 떡밥은 반드시 흔들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글루텐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옵니다. 가장 배합하기 편한 방법은, 잘 섞이게 하는 방법은 지퍼를 바람을 집어넣어서 넣고
뒤집었다 바로 했다, 뒤집었다 바로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글루텐과 감자 사이에 글루텐이 다 박혀 들어가서 최대한으로 글루텐과 감자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2컵이 들어갔고요. 기본 베이스를 2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기본 베이스에 1.2가 한 컵에 물이 1.2인데 2컵이니까 2컵에 물 2.4컵. 2컵, 하나, 둘, 2컵만 우선 넣습니다. 이유는 오늘도 역시 좀 더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젤루다 골드를 넣습니다. 최근에 두 칸 반이 이걸 사용하고 동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골드를 넣습니다. 그분은 200cc에 2컵 10%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20cc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cc, 20cc 이렇게 나중에 넣으셔도 됩니다. 좀 세면 어떤가요? 뭐 세도 나오니까요. 그러면 전부 물이 220cc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떡이 지죠. 이렇게 됩니다. 바로 오븐을 투입합니다. 늘상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펠렛 대리입니다. 소자가 아니고 대리. 겨울에는 소자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집어를 겸하기 때문에 미끼형 집어제를 만들기 때문에 대립을 집어넣겠습니다. 대립을, 그리고 치대입니다. 치대는 게 아니라 섞어줍니다. 손갈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반드시 후쳐 마셔야 됩니다. 글루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후쳐내야 됩니다. 이게 점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글루텐 알파경이 점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 글루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대1로 놓는데 아주 쓰기 좋은 떡밥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걸 뭐 전부 골고루 섞어야 한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물속으로 들어갈 밥입니다. 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후레아 떡밥 사용법, 후레아 기법이라는 거를 도입을 할 겁니다. 그거를 넣으면은 아주 또 다른 집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50cc를 넣고,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감자, 원래 알파경에 들어가는 감자고요. 그 감자를, 이게 물을 많이 먹죠. 100cc, 반 한 컵 정도를 넣습니다. 저는 한 컵 개념으로, cc 개념이 아니라 한 컵 개념으로 넣고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집어 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쓰시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제가 추구하는 낚시의 기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수건 좀 놔줘. 자, 잘 섞어주고요. 이제 버무려 주는 건 쉽죠. 마른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쉬워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밥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단 물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븐은 뿔다 맙니다. 그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찌가 그대로 녹색에서 머물러 있네요. 자, 원하는 수심 맞춤이 됐고, 자, 첫 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층에서 밥을 많이 받아먹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집어넣을 때 훌딱 물고 가버려요. 그 낚싯대, 유료터에 가실 때는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기가 떠서 들어가는 밥 훌딱 물고 낚싯대를 훅 차고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333 기법입니다. 살살 밥을 눌러서 작은 밤털만하게 해서 밑에서 위로 바늘을 걸어준다. 그냥 붙어 있죠. 그 상태에서 위만 살짝 눌러줍니다.
333의 첫 번째 2개의 큰 밥을 사용한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당겨주면 밥이 그대로 매달려 있죠? 그걸 다시 한 번만 더 눌러줍니다. 살짝. 자, 1단계. 333의 1단계, 유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네요. 삼삼 기법에 대해서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허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낚시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벌써부터 고기를 끌고 들어가는데 워낙에 고기 밀도가 지금 활성도가 좋은 상태고 먹성이 좋은 상태입니다. 가을엔 고기도 엄청 밥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근데 가을은 더 정교하게 많이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학자의 얘기로는 겨울을 나기 위한 동물적 본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지금 밥이 들어가는 첫 밥이 들어갔을 때 일렁일렁하고 들어갔어요. 벌써 고기들이 하층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상황을 읽어내는 기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찌는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놓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고기를 가깝게 있는 고기를 다시 터는 거를 집어라 그러고 멀리 있는 걸 자꾸 내가 원하는 층을 끌고 들어가는 걸 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밥이 다 풀어졌을 겁니다. 툭툭 하면 벌써 없어집니다. 왜? 한 번밖에 안 눌렀으니까. 근데 안 떨어져요. 그건 왜냐? 글루텐 성분을 넣으면서 거기에 감자를 후천까지 해줬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지만 고기가 툭툭 치고 물을 먹으면 그대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중층까지 해서 확산돼 버립니다. 자, 동그랗게 만들고 밥을 달고 한번 누르고 살살살살 눌러서 밥을 달고 당겨서 가운데 바늘을 심고 살살 눌러서 한 번만 눌러줍니다. 자, 또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붑니다. 자, 오늘 고기가 엄청 잘 나와요. 주변에 분들이 잘 잡으시니까 뭐 저도 잘 잡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사장이 주는 밥 안 먹으면 죽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살짝 건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수심은 좌우에 편차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약간씩 벌써 고기가 건드리네요. 바닥에 고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두세 마리 정도를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두 마디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더 올라오네요. 불고 있나요? 이렇게 고기가 밀도가 높아졌을 때는 바로 집어를 적당하게 해준 다음에 유인과 집어 단계 적당히 해주고 바로 미끼 단계로 들어갑니다. 한 단계씩 생략하셔도 됩니다. 고기들이 밀고 움직였습니다. 자, 털어내고요. 여기 아까 그랬죠? 여기는 좌에서 우로 약간 밀려나가는 유속이 있더라고요. 물이 워낙 많아서 들어오는 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로 넘어가면서 도웁니다. 자연적으로. 자, 이번에 유인 단계 세 번째. 이번에 한번 입질 받아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달고 조금 세게 눌렀습니다. 이제 아까보다 좀 더 세게 넣습니다. 바늘에 밥을 다는 거는 어떻게 내가 바늘의 압축 강도를 조절하냐에 따라서 그 바늘에 붙어 있는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눌렀습니다. 항상 밥을 똑같이 다시는 거는 낚시가 좀 진부한 낚시입니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시려면 밥을 다양하게 쓰셔야 돼요. 크게, 작게, 딱딱하게, 되게, 질게, 또는 세게 누를 거냐, 아니면 살살 누를 거냐. 아주 적당하게 녹색마디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찌맞춤한 수심 자리에 딱 들어갔어요. 천천히 가서 안착을 했죠.
자, 세 번째. 유인 단계 세 번째 밥을 놓습니다. 자, 고기가 붙었죠. 조금 밥을 내가 조금 더 눌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에도 압축 강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콩알로 남을 겁니다. 콩알로 3분 내에 남을 것이고, 그 콩알을 먹으면 찌도 이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유인 단계는 잡으려고 하는 단계는 아니고, 고기를 불러서 내 바닥까지 끌고 들어가는 집어 단계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이번엔 조금 세게 눌렀기 때문에 집어 단계와 같이 밥이 중간서부터 풀어지면서 들어갔습니다. 밥에 풀리는 속도는 내가 밥을 어떻게 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유인밥을, 마지막 밥을 놓는데 조금 세게 누르다 보니까 안착할 때 살짝 건드리고, 그 위에는 지금 입질이 또 시작되네요. 살살 녹고 있다는 얘기죠. 3분 이내에 올라올 겁니다. 만약에 콩알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남는다면 3분 이내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빨고요. 녹색 마디가 살짝 들어갔고요. 오늘은 잡는 낚시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템포를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맨날 고기도 못 잡으면서 유튜브에서 떠들기만 한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빨죠? 끌고 가네요. 이번에는 끌고 갔어요, 밥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는 처음 입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챘습니다.